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요, 세명 공인노무사 소장으로 계시는 이희자 노무사님이 시고요. 이분은 법학 박사신데 산재 관련한 걸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실렸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거를, 이게 중요합니다. 의식하고 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요, 산재가 아닌 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고의로,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의의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 자유의사가 단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업무와 사망 사이의 그 관계에서 자기의 자유의사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재해 유형은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36조에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 자살한 거. 그러니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그 업무상 원인으로 뭐 정신질환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 이제 이런 때죠. 그래서 업무와 정신질환 발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긍정이 되면,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면 자살은 이 정신질환의 일종의 증세 중에 하나인 그 자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업무와 자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정된 사례 보면요, 기술연구소장이 대표이사 등의 계속된 질타와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이 악화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 이제 그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근무 예정자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서 투신한 경우. 좀 내용들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자살을 인정한 경우고요. 부정한 경우는 수대정법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뭐 정신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뭐 있었겠지만 그 친구의 분신 자살 소식을 듣고 자살을 감행한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다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인사 발령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택시회사의 배차부장이 근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퇴직한 다음에 자살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인정을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병원 진료 받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살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의 희망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상이 있다 하면 병원을 꼭 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런 진단을 받아서 낫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 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은 강한 자살 충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자살은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식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자살에 대한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가 업무상 사고로 시력이 손상되고 신체상 후유장애가 있고 이에 수반된 뭐 우울증 이런 극심한 정신적 불안 상태로 자살에 이른 경우는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부정사례,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기종 등을 앓고 있었지만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살하기 전에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으켰다고 볼 자료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공업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입원했던 기간 중에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적도 없고 상병 상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재해 이전에 가정불화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우울증이나 이런 진단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게 의학적으로 인정이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산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정신질환을 유발한 건 아니지만 그 업무상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원인이 돼서 곧바로 자살한 경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이상 상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면 고의로 자살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 사례는 교대 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관리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돼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이제 투신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구체적 병력은 없지만 보직이 변경되면서 막 연일 야근하고 이랬을 때 스트레스가 자살로 연결되는 게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부정한 사례는 사실 여기 말만 놓고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아마 의학적인 진단을 받았냐 아니냐 뭐 이 차이일 겁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동료 사원들한테 집단 따돌림 당하고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인정 안 했고요. 경영기획팀 팀장이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뭐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부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고의 조각 여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의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각되는 거죠. 조각된다는 건 고의로 한 부분이 없는 게 된다기보다는 고의로 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제 인정이 받아서 고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자, 산재보험법은 고의적 자해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했다라고 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이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심신상실이나 뭐 정신착란 상태, 아니면 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든지, 아니면 인식 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살에서 이제 고의를 조각하려면 판례에서는 심신상실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고의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 여부를 가지고서 자살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고의가 아니려면 일단은 심신상실 상태여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고의는 자신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부상 또는 그 직접의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할 것을 의도한 거죠. 의도한 건데, 미필적 고의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건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신체의 위험을 돌볼 수 없는 긴급 업무에 종사했어요. 그러다가 뭐 사고를 당했다. 이런 거는 긴급 업무에 들어간 건 내가 뭐 신체를 망가뜨리려고 그 일을 한 건 아닌 거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중대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는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건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에서도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고의로 안 보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오의 자살, 유서를 썼다. 그러니까 자, 우울증을 보이던 근로자가 회사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근무지 전보 조치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해서 분신 자살했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자살을 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 각오를 하고 자살을 감행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를 부정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봐서 고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자살을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업무 과중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결국 업무 과중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자살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래야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무 과중성은 뭘 볼 거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같이 사용이 돼요. 하나는 업무 자체의 특성,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업무 과중도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동종 근로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업무량과 비교를 해서 과중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법원에서는 예전이 아니라 아무튼 쭉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사회 평균인으로서 충분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근로자의 우울증이 평균적 근로자로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사회 평균인, 평균적 근로자 이런 기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살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과중성 요구를 많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좌우될 경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견딜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누구는 작고 이런데 그거를 사람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체 질병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건강하고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과중성 판단을 해요. 근데 자살은 평균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제기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좀 판단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했냐, 이거는 그 사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요거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기준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쪽으로 갈 때는 그 사람 개인으로 보고, 그게 그러면은 자살까지 이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을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자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인과관계 중단 사유인 고의에 대해서 자상행,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살행위가 업무에 따른 충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기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꼭 정신질환이 개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태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잖아요. 판단력을 잃고 이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판단력에 의한 행위라고는 정상적인 판단력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많이 완화해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 등의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중요한 그 고의 조각 여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한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알고 꼭 산재 때문에 산재가 안 되니까 자살을 안 해야지 이런 것보다 힘든 일이 있고 하더라도 항상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실컷 얘기하고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